안녕하세요. 대치동 엄마 중학교 완전 정복 저자 멘토곰이고요. 자, 제가 이 책을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랑 관련 있는 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멘토곰의 영상톡 3탄입니다. 제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3탄을 뭔가 비장의 무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장의 무기까지는 아니고 스카프는 새로 게시를 했습니다. 선물을 받았던 스카프 새로 게시하면서 멘토곰 영상톡 3탄 진행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교과서 여행입니다. 제가 책에도 그렇고 포스팅에서도 몇 번 교과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여행이라는 건 뭐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그 학기 중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학년일 때 종이 바닥바닥한 새 책일 때 그때 교과서를 한번 공부가 아니라 편하게 훑어보세요. 전체를 한번 보세요. 라는 의미로 교과서 여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독자분 중에서 교과서 여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 시즌 새학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이때 만약 누군가 저한테 아이한테 뭘 하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교과서 여행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오늘 교과서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그냥 교과서 쭉 보시면 됩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도덕, 기술과정 다 편하게 쭉 보시면 되는데 그 편하게 쭉 보는 게 정말 그냥 책이 아니라 교과서라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굳이 조금 이제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교과목 목별로 목차가 나와 있죠. 교과서 앞부분에 그 목차를 보게 하세요. 예를 들면은 국어는 어떤 것들 배우는지 단원 흐름들 쭉 목차 보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수학 단원 흐름 볼 수 있을 거고요. 사회, 과학, 뭐 도덕, 기술, 가정 이런 것들 이제 대단원, 소단원 목차들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지 않으면 일단은 주요 과목들 위주로 또 사실은 저는 그 교과서에서 보물찾기라는 포스팅을 간간히 올릴 정도로 그 중에서 올리는 책들이 대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중치가 적용되는 그 과목이 아니라 기술과정이나 도덕에 나온 부분들도 많이 올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정말 성인인 저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 과목을 목차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차를 봤으면 본인이 그 교과목별로 최소한 하나나 두 개 정도 또는 뭐 많이 나온 학생들은 3, 4개 정도의 대개 한 교과목에 대단원이 한 10개, 11개 뭐 그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 대단원 중에 뭐 하나나 두 개라 그러면 10%, 20% 정도잖아요. 특히 좀 관심이 있거나 눈이 가는 그 제목들을 보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심 부분만은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즉, 사회책을 보는데 사회책을 목차부터 해서 끝까지 쫙 보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조카들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게는 대부분 권장을 합니다. 시간이 좀 넉넉할 때. 근데 시간도 빠듯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기에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목차를 보게 하고 그 목차 중에서 대단원 중에서 10단원 기준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단원이나 두세 단원 관심이 간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게 해서 그것들만 집중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그 집중적으로 본 단원 중에 하나 정도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본인이 보고 난 다음에 가족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책을 보니까 국어책 한 단원이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처음에 학습 목표라고 나와 있고 본문이랑 상관된 조금 재미있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문에 해당되는 뭐 소설이나 시나 어떤 뭐 설명문이나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룹 활동을 하거나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뭘 물어보는 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으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쪽에 첫 번째 나온 소설에 해당되는 거는 10페이지짜리인데 그 다음에는 짤막한 한 부분이 나와서 한 2페이지 정도 다른 소설 부분을 보여주면서 앞에 나온 것과의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비교를 해서 뭐 조별로 토론을 하게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단원 마무리라고 해서 어떤 것들, 뭐 주요 용어라든지 뭘 이해됐느냐라고 물어보는 단원 문제들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그 한 단원의 구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여행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목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어떤 게 관심이 있어요라고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단원에서 한 단원 기준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니? 라고 말하면 다 본 학생이라면 더더욱 잘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제가 포스팅이나 이 영상톡을 올리는 시간도 뭐 새학년 시작되기 전인 한 5일 정도 남은 시간이고 이 중에서도 반배치고사를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 직전에 보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그 공부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으로 편하게 교과서 여행이라는 거를 좀 짧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요 방법으로 하면 좋다는 얘기죠. 목차를 봐서 각 교과목에 어떤 단원들로 이루어졌는지 흐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책, 뭐 국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과학이라고 묶여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생물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원래 말하는 분야로 보면 그 교과목 안에 꽤 많은 분야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부분 집중해서 표시를 한다라는 건 우리 애가 과학 중에서도 무엇이 좀 관심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조금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 부분을 표시를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10단원 정도 기준이라면 최소한 한 단원 이상은 뭐 많게는 한 2, 3단원 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봤다면 그래 사회책 한 단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든 이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한테 뭐 말해보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써서 내라고 하면 얘기 너무 길어져서 학생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한 교과목이 아니라 대개는 뭐 7, 8개 정도 이 교과서 종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그냥 얘기로 간단하게 뭐 3분이나 5분 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말로 잘 못하면 그러면 교과서 보면서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봐 뭐 이렇게 되면 교과서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원별 학습 목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종합 마무리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라고 학생이 말하면서 본인 머리에 다시 입력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과서 여행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그 며칠간의 길지 않은 시간을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교과서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여행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거를 쭉 들어보게 되시면 교과서 여행을 하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학생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중1, 중2, 중3,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변할 수 있지만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다시 변화돼 가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도 가족들도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것, 잘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예고편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국어에서 1년 동안 이런 걸 배우는구나. 중학교 들어오게 되면 또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이러시면서 그 흐름을 한번 예고편을 쭉 보는 듯한 느낌으로 목차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한 단원의 구성을 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제가 이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극장에 갑니다. 자, 지하철역을 딱 나와서 뭐 8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날이 맑아서 그 멀리 그 극장 간판이 보여요. 그러면 지하철 출구에서 딱 나와서 5분 거리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보이니까요. 근데 만약 날이 흐려요. 그래서 가면서 그 5분 거리를 5분 거리면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날이 흐려서 그 영화관이 거기가 맞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가면서 내내 불안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찜찜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거기 거의 다 갔는데 뭐 보니까 간판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날씨가 맑은 날 가야 되는 목표가 보이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는 게 한 단어의 구성을 제대로 아는 학생의 머릿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뭐 첫 수업 시작하고 또는 한 단어 끝나고 다음 단원 들어갈 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페이지나 그 단원만 보는 학생과 전체적인 흐름도 알고 한 단원 안에 어떻게 구성이 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요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해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상당히 큰, 특히나 자기주도 학습, 학습 효율성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는 느낌을 정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멘토곰이 권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또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법, 시간 대비 정말 한 학년이 잘 살아날 수 있는 팁, 교과서 여행 오늘 말씀드렸고요. 자, 교과서 여행 아주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상담하는 학생들이나 조카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건 참 쉬워요. 네, 저는 어려운 거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쉬운데 그 쉽게 이해되는 것,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쌓이게 되면 빛을 발하는 것들이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들인데요. 자, 교과서 여행도 그런 차원에서 1년 새학년을 준비하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어떤 좀 좋은 어떤 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멘토곰의 영상톡 3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스카프 마음에 드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스카프 게시를 했는데요. 선물해준 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가 낮에는 봄 날씨 비슷한데 아침하고 밤에는 춥죠? 저는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으니 조끼도 털조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교차 조심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멘토곰 영상톡 4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영상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